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7강이죠. 가상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상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루기도 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세계. 오늘 인터넷의 가상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보시면 인터넷 공동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인터넷 공동체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또 인터넷 공동체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가상 공동체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화적 의미로서의 가상 공동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경제적 의미로서의 가상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인터넷과 사이버 시민 사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터넷 공동체, 글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때 그 사이트를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집단체가 생긴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 그 신문 사이트에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것도 일종의 가상 공동체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상 공동체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최초의 인터넷 가상 공동체라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죠. 인터넷 사용자가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그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인 수준도 비슷했고 학문적인 관심도 비슷했던 그런 사용자들이 그 인터넷을 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유대감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터넷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초에 만들어졌던 그 텍스트 중심의 인터넷 공동체가 웰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하워드 라인골드라는 그 웰 이용자 중에 하나가 이 웰에 대해서 책도 쓰고 여러 가지 글을 또 이용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면서 이 인터넷 가상 공동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웰의 사용자들끼리 뭐 누구의 아들이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 RH- 혈액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웰에 올리면 그 웰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서로 그 지역에 연락을 해서 그 혈액을 구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였지만 또 현실 생활에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서로 간에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회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개인의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한 공동체, 또 카페를 통한 공동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겨나는데요. 일단 그럼 인터넷이란 가상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상 공동체가 아닌 일종의 공동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정서적으로 비슷한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정서적으로 이런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공동체다. 또 이러한 공동체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이런 어떤 공동체라 그런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 자체를 공동체라고 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그 다양한 공동체 정의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사이버 공동체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그 정의를 한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의 또는 그 공간에서의 공동체다. 가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 기사에 대한 같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느슨한 정의에서는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떤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는 것이죠. 또는 이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그 굉장히 느슨한 정의에서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커 집단, 해커 사이트가 있을 때 그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한다. 이것이 일종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있을 때 뭐 서로 누군지 전혀 모르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이런 같은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뭐 서로 축하를 하기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느슨한 의미에서의 가상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집합제에 초점을 두는 그런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 집합체의 그 사회관계에 초점을 두는 사이버 공동체의 정의를 내린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스미스라는 사람의 정의는 컴퓨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그 굉장히 한정적이 아니라 다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이것이 일종의 가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상 공동체에 대해서 초기에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하워드 라인골드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공개적인 토론을 함으로써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간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짜임새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상 공동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또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이버 공동체가 공동체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예를 들어서 친숙함, 안정성, 또 질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어떤 그 주관적인 요소로서는 소속감,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지속성을 지니고 또 어떤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도 어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책임감, 또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요소 세 가지를 그러면 들자면 먼저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된 목적. 이 무엇이냐?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냐? 뭐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냐?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겠죠.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기계 공간이지만 그 공동체를 그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끼리 어떤 규범이 생성되기도 하고 이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고요. 또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속하는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속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규범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참여 범위라든지 또 이 저작권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느 범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범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좀 의미를 가진 가상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가상 공동체의 경우에 오프라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공동체와 와는 달리 갖는 특징을 이제 보자면 그 어떤 지리적인 장애를 초월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장애를 초월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또는 하나의 어떤 그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이 가상 공동체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상 공동체의 종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종류의 그 가상 공동체의 사례를 보자면 제일 먼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그 느슨한 컴퓨터 통신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 포털 사이트의 지식을 서로 이제 물어보고 서로 답을 해주는 그런 지식인과 같은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그 지식 공유 사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이렇게 어떤 일종의 공동체를 또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게시판이 있죠.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마니아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정말 쓸모있고 다양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서로 채팅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또 일종의 가상 공동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가상 공동체이다. 또 예를 들어서 이 해커 집단과 같이 조금 전에 봤던 그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가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전자 게시판에 가입을 해서 각종 이 사이트에 보면 이제 게시판들이 있죠. 그 게시판에 가입을 해서 또는 그 게시물을 게시를 하는 그런 게시자들을 보면은 서로 이제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아고라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도 하죠. 또 이 사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다양한 그 정보를 논의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 싸이월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죠. 또 지금과 같이 그 다양하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고 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이 트위터와 같이 서로 팔로우를 하고 서로 그 서로의 정보를 받아보기도 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아주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가 있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미투데이와 같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서로 그 미친이라고 그러죠. 미투데이 친구, 미친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일종의 온 오프라인까지도 이제 넘나드는 가상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블로그이죠.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개인 정보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어떤 공동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블로그와는 조금 달리 이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내가 정보를 올릴 때마다 내 친구의 페이스북에 내 정보가 등록이 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아주 굉장히 큰 방사 형태의 그런 다양한 방사 형태의 쌍방향 방사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상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가상 공동체의 종류, 조금 전에 가상 공동체의 정의도 내려봤고, 긴밀한 관계의 가상 공동체에 대한 정의도 내려봤고, 굉장히 다양한 가상 공동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상 공동체의 종류를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가상 공동체의 종류. 먼저 강한 유대의 사이버 공동체, 가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연대를 어떤 시발점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연, 지연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그 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가 있고요. 또 약한 유대의 사이버 공동체가 있죠. 폐번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약한 유대의 사이버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약한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강한 유대의 사이버 공동체의 사례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공동체 라든지 I love school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어떤 동창들을 찾아보는 그런 공동체의 경우에는 동창들 간의 그런 일종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또 약한 유대 사이버 공동체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DC 인사이드라든지 어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P2P와 같은 그런 이제 그 개인과 개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P2P 사이트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느슨한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라도 아주 획기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기 한 2003년 정도부터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현상인데요. 한날 한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양탄자 가게에서 맨하탄에 있는 어떤 양탄자 가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랑의 양탄자를 사겠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도심에 있는 어떤 커다란 모니터를 향해서 한날 한시에 그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이 화면을 향해서 채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플래시몹 현상은 국내에서도 또 있었죠. 그래서 이 2PM 리더인 재범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1시 59분에 딱 어떤 2PM의 노래를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들이 갑자기 모여서 노래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한날 한시에 갑자기 부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떤 도레미송을 한날 한시에 부르는 그런 플래시몹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약속된 시간에 한 사람의 이런 어떤 모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갑자기 참여를 하면서 똑같은 모션을 이렇게 보이면서
순식간에 이 공동의 그런 광장이 아주 대형 어떤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플래시몹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의 노래라든지 그 2PM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플래시몹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동작을 길 가던 사람들이 한 100명이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던 동작을 멈춰버립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이상한 어떤 3차원적인 또는 4차원적인 그런 사회 현상을 느끼면서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물론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연출을 하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이트에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 생활을 동호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낚시를 가고 여러 가지 동호회를 현실 생활에서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동호회 활동에 인터넷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더 활발한 동호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호회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동호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회 문화적 의미로서의 사이버 공동체에 대해서, 또는 인터넷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던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같은 공간을 나누지 않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과의 공동체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이 인터넷 공동체로서의 그런 지니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 한다면 이런 사진을 찍은 어떤 정보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취미 생활도 하고 또 같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끼리 정보도 공유를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 의미로서의 인터넷 공동체도 이제 존재하는데요. 인터넷 공동체, 즉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터넷 공동체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카페에 가입을 하면 공동 구입 이런 이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카페를 통해서 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떤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통해서 주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음식점에서 갑자기 트위터를 날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무슨 스페셜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오늘 스페셜을 제공하는 아주 특별 그 메뉴 또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서로 그러니까 이용자도 좋고 또 그 비즈니스로서도 또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그 느슨한 형태의 인터넷 공동체들이 비즈니스 또는 그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평가를 하고 서로에게 지식을 주면서 일종의 그 쇼핑 공동체를 또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그 사이버 시민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터넷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 시민사회적인 양상으로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네티즌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네티즌. 1992년 그 마이클 하우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시티즌이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러스 시티즌을 줄인 말이 이제 네티즌인데요. 즉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용되기 이전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어느 정도 그 전문성이 있는 또 특정한 목적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시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특히 이제 초기에 이러한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이용자들이 조금 더 그 깨어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네티즌은 깨어있는 시민이다라는 이제 의식이 좀 형성되기 시작했죠. 특히 2002년에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또 2002년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관심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모아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의 의견은 넷피니언, 네티즌의 오피니언이다라고 해서 넷피니언이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 많은 그 사람들 또 인터넷 그 집단에서는 이 공동의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진 그런 집단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몇몇 집단의 경우에는 어떤 그 시민 운동의 양상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네티즌의 의견을 어떤 민심 또는 어떤 그 네티즌의 의견, 넷피니언으로 모으는 그런 운동 또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 어떠한 그 집단이 있으며 또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한번 같이 보시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혁명이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는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양상을 몰고 왔다. 컴퓨터가 사회운동의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으로 채택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터넷.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참여의 공간이 되고 있다. (1999년 10월 7일) 닉스사는 3억 원 도메인 홍보를 열었다.
그 결과 닉스사는 특정 도메인을 선점했고 그것이 사전에 공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대 운동이 열리기도 했다. 결국 닉스사의 사과 발표를 이끌어낸 이른바 안티닉스 운동. 이것은 인터넷에 기반한 시민운동의 위력을 확인해준 사례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웹 기반 시민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한 사건이기도 하다. 안티닉스 운동 이전에도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티닉스 운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는 이제 개별화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어떤 개별화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해준 그런 어떤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으로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시민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거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며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산됐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개개인들이 어떤 미디어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신문이나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주변 지인들에게만 얘기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커뮤니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런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관심사들이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주요한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패러디와 같은 발칙한 상상력이 가세를 하면서 인터넷은 수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즐거운 정치 난장이 되고 있다. 그 인터넷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시민사회운동 단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뭐 어쨌거나 그 인터넷을 통한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떤 집과 직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어떤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거나 혹은 어떤 단체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사회적인 이슈 혹은 여러 정치 사회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시민 의견은 곧 일반적인 여론이 되고 이는 곧 또 다른 여론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앞으로 권력은 총구가 아닌 마우스 클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저는 역기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이제 쓰레기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인터넷 전체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단일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혹은 단일한
어떤 그 행동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이 존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것이 나에게는 되게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인터넷이 가져다 준 가능성이고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토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가 토론의 과정이 오히려 민주주의가 점점 성숙돼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온라인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움직임이 온갖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들로 때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 이념을 공유하고 집단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누리꾼들의 온라인 운동은 때론 단순하고 일시적인 저항에 그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이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응집을 했다가 또 사실 이제 그 이슈가 없어지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조직적으로 그 성과가 남는다라든가 재생산된다거나 지속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그러니까 이 비영리 인간단체들의 활동이 또 중요해지는 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는 개별 어떤 이용자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면서도 혹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어떤 목소리들을 이런 지속성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어떤 성과들을 이어나가고 혹은 운동이 침체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단체들의 역할이 온라인상의 그런 어떤 뭐랄까 가변성 혹은 일시성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또 보완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그런 이제 공동체들도 많고요. 또 특히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그 변화를 초래한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초기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는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 이어서 2000년도에 국내에서 어떤 그 정치에 큰 변혁을 가져왔던 그 노사모라는 그 단체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2002년에 대선 때 결국은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02년에는 이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 월드컵 때 또 이 굉장히 그런 어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네티즌의 문화가 만들어진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효순 미선 양에 대한 그 추모 모임도 촛불 모임도 바로 이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모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그런 현실 세계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걸프전 때 그 미군의 그런 어떤 폭격 공격을 당한 시민들이 시시각각으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그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 권력에 맞선다기보다는 맞설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보가 아닌 그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인터넷 그런 어떤 여론의 힘을 빌려서 어떤 그 개인들이 사회 변화를 초래했던 그런 사건들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 2000년 5월에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광주에서
5.18 전야에서 전야에 어떤 엄숙한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 술집에서 모임을 했다라고 이런 당시 참여했던 임수경 씨가 자신이 겪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림으로 해서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그 참여했던 의원들이 사과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죠. 2005년 5월에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그 어린 아이를 폭력한 것을 사진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결국 그 원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민들이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떤 기존의 언론이나 기존의 그런 어떤 그 권력이 인정하지 않았던 또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알림으로 해서 이 사회에서 그런 우리 사회에 좀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또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외부로 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현실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네티즌들과 공동의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또 세계의 네티즌들과 교류를 하는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들이 현실 세계의 법 체계의 규제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인터넷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공동체를 통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집단 행동을 통해서 뭐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 역시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독특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고 있는 것을 인터넷 공동체라고 합니다. 산업화와 함께 사라진 공동체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이나 정서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에 초점을 둔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원격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으며 라인골드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공개적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가상공간 내에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집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영민은 사이버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로 친숙함, 안정성, 질서 등을 주관적 요소로 소속감이나 책임감 등을 지적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를 만들게 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이나 참여 범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여부 등 공동체의 운영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티즌이라는 용어는 1992년 마이클 하우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민을 줄인 말입니다.